2020년 10월 11일 일요일에 칭다오 시내에 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이 되었다고 해당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중국 칭다오라는 곳인데요. 얼마 전에 어저께죠. 코로나 방역이 구멍이 생긴 것 같아서 지금 도시 전체가 비상 상황에 돌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하고 다르게 조금 마스크도 그래서 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현지에서 직접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정말 중국 현지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를 바꿔서 이제 좀 실내에 와서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중국과 한국이 방역을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다, 분위기가 어떻고 체계가 어떻다,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좀 비교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절대로 어디가 어디보다 더 우수한 사회체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 전혀 없습니다. 그냥 비교 드리는 거고요. 주변에서 중국은 코로나 방역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요약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에 오전이었습니다. 칭다오 시내에 3명의 코로나 확진자, 저는 중국인이고요, 확진자가 발견이 되었다고 해당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 1명이 택시기사였다고 하고요. 그 감염 예상이 되는 기간 동안 약 300여 회 정도 운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게 지금 전파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정도가 되자 칭다오 전체 인구가 한 900만 정도 되는데요. 시내에 사는 사람이 한 600만 정도 됩니다. 이 600만을 100% 전수 검사를 하기로 합니다. 결정이 떨어지고요. 이제 핵상 검사를 전원 실시해라.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동 성정부,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방역 관련 인력 지원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당일 10월 11일 19시 이후가 되자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하나 둘씩 주민들을 대상으로 줄을 서서 핵상 검사를 실시하는 장면이 목격되기 시작했고요. 10월 12일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당일입니다. 오전부터 각 지역별 주민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핵상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러한 주민별 핵상 검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현지 대응 및 분위기 측면에서 몇 가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유아 및 청소년이 최우선적으로 이 검사 대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학교 단위를 중심으로 가장 빠른 대처와 지침 방향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0월 11일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학교 가면은 뭘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파가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주 단지별, 그 다음에 학교별, 커뮤니티별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Q&A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별로 이 위챗, 한국의 카카오톡에 해당을 합니다. 이 위챗이 채팅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한인 커뮤니티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뭘 어떻게 한다, 계획이 어떻게 된다, 너는 뭘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Q&A가 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모든 지금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모바일 기계에 표시가 되는 헬스 코드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 코드. 여기 산동 지역에서는 쨍캉마라고 합니다. 헬스 코드라고 할게요. 그것이 녹색으로 표시가 돼야지 어디든지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색이 된다 그러면 출입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요. 홍색이 된다 그러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격리 조치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 핵상 검사를 참여를 했느냐,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 그 건강 코드, 헬스 코드가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이 헬스 코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느낀 한국 방역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해당 정부 당국의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뭐냐면 올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2020년 초에 중국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생활을 거의 한국 사람처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사고방식과 언행이 거의 비슷하신데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저한테 중국 정부가 뭘 했는데 사실은 이런다더라, 이렇게 한다더라, 이거는 이렇게 엉터리로 한다더라 라는 식의 카더라 통신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근데 실제로 본인이 보셨다는 분은 못 봤어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애시당초 말하는 것 자체가 문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여기더라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협조를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어떤 방역 지침을 갖다가 발표를 해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냥 방역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탄압을 한다. 개인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을 한다. 등등 굉장히 예상 못했던 여러 가지 이슈로 연결이 되는데 중국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있는 그 채팅방이 있어요, 위챗에. 근데 거기도 대부분의 분위기가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최대한 협조를 하고 준수를 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빨리 넘기자. 이게 확대가 되면은 우리 모두한테 안 좋다. 라는 식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자칫 보면 한국 사람 관점에서 보면 피식하고 웃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순진한 건지 긍정적인 건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옛날에 경제 발전을 막 할 때는 우리가 다시 힘 합치자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사회적으로 건강한 그런 에너지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중국은 여전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사회주의를 찬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무섭다 보니까 이런 그냥 상황만 전달드리려는 거고 절대 뭐 어디가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체제든지 간에 장단점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장점이 전혀 없으면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어쩌면 특정한 방식이 더 잘 효과적으로 발휘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만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3일에서 4일 정도 안에 이 600만 명이 되는 칭다오 시내 거주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정부 지침이 나오니까 이 지침이 모든 사회적인 다른 어떤 지침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회사 업무, 개인 업무, 개인 사정, 각종 상황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 지침하고 마찰이 생기면 무조건 정부 지침이 앞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너무 흉폭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일이 급한 일이 있는데 제가 헬상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 눈치도 보고 나라 눈치도 보면서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중국은 그런 부담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정부께 우선이기 때문에 저 가서 헬상검사 받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야겠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현장 상황을 공유를 드리는 것이지 뭐 찬양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중구난방이나 추측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식의 일체의 언론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는 정부의 위생당국에서 발표를 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뭘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서구와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사회적으로 가져가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언론은 처음부터 이런 기능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언론 보도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독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 거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감시를 하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에서 다른 정부 기구를 비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몇 번 본 게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만 제가 현장에서 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 사는 사람들이 특별한 혼란이나 이렇게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냥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그냥 내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것만 걱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시민들이 마음이 조금 편하다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것도 장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중국 칭다오 현지에서 아침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제가 사는 도시가 지금 초비상사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방역 상황이 한국어 조금 어떻게 다르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절대로 제가 본 것이 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분명히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한국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중국은 방역을 이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카더라 통신이나 어떤 악의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보는 그런 언론 보도에 의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차구페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